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일 을해 첫번째 기사 1403년 명영락 1년 사신 한천모가 편에 화자 60명을 골라 보내라는 황제의 선유가 오다. 조정사신 한천모가와 고향에 돌아오는 환관 주윤단이 왔는데 나이 젊고 취기가 없는 화자 60명을 뽑아 보내라는 선유가 있었다. 임금이 교회에 나가 맞아서 대궐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다. 화자는 고자 즉 환관을 말한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일 을해 두번째 기사 판승추부사 조영무를 탄핵한 사헌 장령 김여지를 순금사에 가두다. 이날 새벽에 장차 동가하려고 하므로 사헌부가 각사보다 먼저 길 좌측에 실이 파여 있는데 판승추부사 조영무가 말을 타고 지나갔다. 헌사가 탄핵하여 조회를 청하니 임금이 영무를 불러 말에서 내리지 않은 까닭을 물었다. 영무가 대답하기를 신이 대궐로 나오는데 날이 아직 밝지 아니하여 헌사가 길 옆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여지를 불러 명하기를 소사가 된 자가 밤이면 횃불을 좌우에 밝히고 사람을 벽제하는 것이 옳은데 이미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신을 영접하는 날을 당하여 군사를 거느린 대신을 경솔히 탄핵하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고 곧 영무에게 이를 보도록 명령하고 여지를 가두었다. 이에 대사원 이첨, 지비, 조휴, 지평, 최견, 이재 등이 모두 집에서 되제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일 을해 세번째 기사 귀화한 동보화가 매를 바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일 을해 네번째 기사 주윤단에게 집 한 채와 노비 8구와 달마다 녹봉을 주게 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일 병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진헌말을 살펴보고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친히 진헌할 말을 보고 태평관에 가서 자신에게 잔치하였다. 임금이 근신에게 말하였다. 내가 황음에게 묻기를 황제께서 어찌하여 내게 후하게 하기를 이토록 지극히 하시는가 하니 엄이 말하기를 새로 보위에 오르신 뒤에 천하 제후가 와서 조회하는 이가 없었는데 조선만이 상상을 보내어 진하하였으니 황제가 그 충성을 아름답게 여기어 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좌정승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 신이 꼭 조회하여 할애해야 한다 합니다 하고 행력의 수고를 끓이지 않고 갔었으니 이것은 정승의 공이다. 엄의 말을 정승에게 알려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일 병자 두번째 기사 진헌물을 포장하는 규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지금부터는 진헌하는 박물을 봉하여 쌀 때에 의정부 정성, 승추부, 판사, 사헌부 대사원, 대사원 지신사 등이 일동이 고찰하게 하되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3일 정축 첫번째 기사 비가 조금 내리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3일 정축 두번째 기사 사헌 장령 김여지를 석방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3일 정축 세번째 기사 사신 왕연명이 대궐에 나와 전날에 잔치를 살해하다. 임금이 전일의 취기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보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3일 정축 네번째 기사 함주의 사람 홍원기가 흰 매를 바치다. 면포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4일 무인 첫번째 기사 진리에게 남녀노비 각 한 명과 쌀과 콩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4일 무인 두번째 기사 고 세자 이방석에 빈 심씨에게 쌀과 콩을 내려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5일 김유 첫 번째 기사. 비가 조금 내리고 동북방에 무지개가 뜨다. 달이 토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5일 김유 두 번째 기사. 사신, 황음, 박신, 왕연령, 최영에게 옷을 하사하다. 각각 옷 1습과 화 2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5일 김유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이 덕수궁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황제가 준 18사략을 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신, 황음 등이 동교에서 사냥하니 산부가 숭인문 밖에서 맞이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요동도사가 의주에서 도망한 종 원만 등 5명을 돌려보내다. 원만 등은 의주의 종이었다. 말 내필과 함께 통사 김용에게 주어 돌려보내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여흥 부원군 민재에게 사신을 집으로 청해 잔치하게 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영무 탄핵 사건과 관련 지의정부사 겸 대사원 이첨이 사직을 청하다. 처음에 헌부에서 조영무에게 탄핵할 때에는 첨과 의논하지 않았었는데 죄를 청할 때는 첨이 이에 참여하였었다. 김여지가 갇히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혐하고 사진하지 않았는데 첨은 말하기를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출사하였다. 현부 장령 이관은 일찍이 심화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시진하여 첨을 논핵하기를 처음에는 비록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는 의논에 참여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혐하였는데 혼자서만 피혐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첨이 사면할 것을 청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병가 중인 조화정성 하윤을 불러 여진족 문제 등을 의논하다. 윤이 일찍이 병으로 휴가 중에 있다가 일어나서 대궐에 나오니 임금이 더불어 한나라 무죄와 선제의 덕실을 논하다가 말이 대명 황제에게 미치니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는 것은 예전 제왕의 도인데 사경에 일어나고 중야에 자는 것은 어디에서 본받은 것인가 하고 또 올적합, 올량합, 오도리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경성과 경원은 성이 없을 수 없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대림과 민무휼에게 군호를 봉하고 이첨 이문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대림으로 평령군을 삼고 민무휼로 여원군을 이첨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이문하로 대사헌을 삼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친히 진헌말을 조사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종친들이 헌수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동쪽에 서다. 밤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우정성 성승린이 사신을 초청해 잔치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신 왕명령과 최영에게 정전에서 다례를 행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밤에 서북방에서 이틀간 우례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헌사 이빈과 민무휴를 편에 보낸 종계를 변무하는 주본. 사평좌사 이빈과 여원군 민무휴를 보내어 경사에 가게 하였으니 사언하고 겸하여 종계를 변명하는 주본을 올리게 위함이었다. 주본은 이러하였다. 홍무 35년 정월 초파일에 배신 조훈이 경사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훈 조장 내에 이르기를 신의 종계가 이 이놈의 후손이라 하였다 하오니 이 말을 듣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홍무 27년 4월 25일에 험차내사 황령비 등이 해악 산천 등의 신령에게 구하는 충문을 받들고 왔사온데 충문 내에 고려 배신 이이님의 후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의 아비가 이미 일찍이 주본을 갖추어 주문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조훈 조장 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니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생각컨대 신의 아비의 선세는 본래 조선의 유종으로서 신의 23대조 이한에 이르러 신라의 벼슬 하여 사공이 되었는데 신라가 망하게 되매 이한의 6대손 이긍휴가 고려에 들어왔고 이긍휴 13대손 이안사 전 원나라에 변설하였는데 이것이 신의 아비 단 예전 이름 이성계이고 고조입니다. 원나라 말년에 미쳐 군사가 일어나매 하랍이 이자춘이 도로 고르러 돌아왔사온데 신의 아비가 조금 무죄를 익혔으므로 항옥에 두었습니다. 공민왕이 아들이 없어 총신 신돈의 자식 우를 데려다가 몰래 궁중에서 길러 자기 자식이라고 칭하였는데 공민왕이 죽은 뒤에 이 이님이 우를 세워 후사로 삼았습니다. 신의 아비는 공민왕 때부터 위성 우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조심하고 근신하여 우의 말년에 신의 아비를 문화시중으로 삼았습니다. 또 시중 최영이 있었는데 배우지 못하고 광패하여 우에게 아첨하여 섬겨 딸을 바쳐 왕비로 삼게 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하여 공연히 사려를 일으키고 여러 장수를 발하여 요동으로 향하고자 하여 군사가 압록강에 이르렀사온데 신의 아비도 그때 부장이 되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상국의 죄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성에게 죄를 얻어서 한 방면을 편안히 하겠다고 하여 여러 장수와 더불어 합의하고 회군하여 왕씨의 후손인 정창군 요를 세웠는데 이님 등은 위성을 속여 세웠다고 죄를 논하여 편축하고 우와 그의 아들 창 그리고 영은 모두 주사를 당하였습니다. 요 또한 불의하여 나라 사람들이 신의 아비를 권지국사로 추대하였으므로 곧 갖추어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태조 고황제의 명령을 받아 국왕이 되었고 국호의 와 신의 아비 이성계를 계명 단으로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님의 증조 이장경은 본국의 경산부 아전이고 하랍이는 정당문학 이조년이며 아비는 동직밀직 이포이고 이님의 아들은 전대옥은 이환 고공좌랑 이민이온데 일찍이 고려에 배설하였고 사유인 판승령부사 강서와 상주목사 권집경은 현재 본조에서 벼슬하고 있사오니 신의 종계와는 전혀 틀립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굽어 살피시어 신의 종계를 고쳐 기록하여 주시오면 한나라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갖추어 주문하옵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하정사 김정경이 3년마다 바치는 종마 50필을 가지고 경사에 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사신 왕영령과 최영을 선임문 밖에서 전송하다. 작별에 임하여 모의 모관 화를 신행으로 주니 두 사람이 모두 받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노상에서 추위를 맞고 중국의 따뜻한 땅에 들어가서 버리면 무엇이 해롭겠소. 지금 천기가 매우 춥고 길이 심히 험한데 만일 받지 않고 돌아간다면 어찌 안심하겠소. 감히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성이요 하였다. 최영이 대답하기를 경사에서 떠날 때 추위를 막을 옷을 이미 넉넉히 준비하였고 또 황제께서 복명하는 것이 추운 때에 있을 줄 아시고
추위를 막을 옷을 많이 주시었는데 뭘 반드시 받겠습니까? 주인의 성의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고 물어주는 물건은 안마 외에는 받지 않았다. 산부가 연령 등을 서보통에서 전송하니 연령이 우정성 성생님에게 말하였다. 공은 반드시 이색을 알 것이요. 이색 같은 분은 중원에도 한두 사람에 지나지 못하오. 중원 사람이라고 어찌 다 조선 사람 같겠소. 조선은 외국으로 볼 수 없소.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응방인의 정원을 16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일몰때 북쪽의 바깥쪽이 청색인 붉은 기운이 보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회암사에 구경 가는 사신 황음을 동교에서 전송하게 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일포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은 푸르고 밖은 붉었다. 일포는 해의 가장자리에 반원형의 햇무리가 진 현상이다. 곧 반운형이라고 말한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의 첩에게 옹주칭후를 주는데 반대하는 사관원의 상소문. 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선왕의 예가 적첩의 분수를 엄하게 하는 것은 대륜을 밝히고 가도를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춘추의 해공이 중자로 부인을 삼은 것은 기룽하여 후세의 경계를 남겼고 제황공이 맹세할 때 첩으로 아내를 삼지 말라고 하여 밝게 금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의안대군 이화의 첩 매화는 본래 관기로서 이름이 악적에 매어 있었사온데 다행히 천역을 면하고 또 외람하게 옹주의 칭호를 받았으니 이미 적첩의 분수를 잃었고 또 부마 평령군 조대림의 길계 때에 종실 명부와 청리의 제부가 모두 그 집에 모였을 적에 천첩으로서 거만하게 종친 명부의 위에 앉아 있어 이름을 어지럽히고 분수를 범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헌사에 내려서 작첩을 거두고 참람하고 건방진 죄를 다스리고 본역을 정하여 적첩의 분수를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노하여 박생명에게 이르기를 궁방의 모임을 내가 모두 보았는데 매화는 매양 종친의 아래에 있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장무인 헌납 정한지에게 묻기를 종친 명부의 모임을 너가 알 바가 아닌데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들이 전하의 이목직관이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말의 옳고 그름만을 살필 것이요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끝까지 캐면 너가 어찌 감히 숨기겠느냐 내가 아직은 용서한다 하고 또 묻기를 의안이 적처를 잃었으니 매화를 대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 태상왕께서 작을 봉하였고 또 의안이 일찍이 여러 번 내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가 사랑하는 첩을 빼앗아 환본시켜 정력함이 옳으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본역에 돌리는 것은 정리에 마땅치 않사오나 법에는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정리에 마땅치 않다면서 나더러 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만일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구차히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사이에 난 가담자들이 직접 회수 등을 건의한 사관원의 상소.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1. 경제 육전 일관 내에 무릇 토지를 받은 대소 인원이 장죄를 범하여 사첩을 회수당한 자는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진고하여 과수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여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사온데 연전의 동북면 사변의 박문숭 허형의 무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으나 다행히 큰 은혜를 입어서 이미 결정하여 귀양 보냈으니 그 직책과
토전을 마땅히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 이름이 죄적에 있으면서 직첩과 토전이 예전 그대로 있으니 전제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왕법의 토죄에 하는 뜻에 합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상항의 사람과 물은 난에 참여한 무리들의 직첩과 토전을 빼앗아서 시위 중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소서. 1. 엎드려 보건대 전조의 신료들이 억지로 본관의 주군으로 하여금 관가의 노비와 장정을 뽑아 보내게 하여 선상이라 칭하고 인구수를 다점하여 사사로이 그 집에서 역사시켰습니다. 국가에서 일찍이 검령이 있었는데 근래에 받들어 행하는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배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도의 주군에게 에서 사역시킬 관천이 없어 날로 조폐하게 되니 원컨대 형조로 하여금 공신에 하사받은 노비를 제외하고 선상이라고 칭하는 노비는 모두 다 출세하여 복력으로 돌리고 임금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임의로 관민을 역사시키는 자는 엄하게 규찰하여 다스리소서. 1. 육시 7감의 판사 이하를 품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여 직사로 책임을 지우고 또 겸판사를 두어 통솔케 한 것은 본래 상하가 서로 응하고 채통이 서로 유지되어 여러 가지 일을 성취시키고자 한 것인데 지금은 한 사에 겸판사가 3, 4인에서 5, 6인까지 되어 다만 그 사 노예만을 거느리고 다니고 사의 공무에 이르러서는 전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며 또 구사가 많음으로써 인하여 시키는 일도 없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상향의 시, 감에 각각 겸판사 2사람을 두어 채통을 세우되 영구의 형식으로 삼으소서. 1. 국가가 사대한 이래 무릇 대소실로로서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는 자는 의례 행장을 준비할 돈과 곡식을 주고 혹은 특별히 주는 것이 있어 그 행하는 것을 위로하니 사신을 우대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지금에는 사신이 행하여 서북면에 이르면 도순문사와 각 고을의 수령이 모물을 출염하여 혹은 투해, 모욕, 모의, 모관을 만들고 혹은 도금, 폐물을 만들어서 갖추지 않는 것이 없어 행자를 삼으니 서북의 백성들이 항상 그 폐를 받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각 물건 이외에 서북면에서 상항과 같이 출염하여 정리하는 폐단을 일체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 임금이 유윤하였으되 오직 상조 사신에게 서북면에서 정리하는 것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관리들과 충돌로 갑사들이 신문고를 치다. 처음에 봉상주부 하연이 갑사 양결 김출 등에게 희롱삼아 말하기를 갑사의 직책이 낮고 천하니 어찌 세음자제가 할 것이냐 하였다. 2사람이 깊이 감정을 품고 동료들에게 말하니 갑사들이 원망하고 노하여 그 까닭을 하연에게 묻고 협박하여 욕보이려고 하였다. 이날 백관들이 조회를 파고 뜯지는데 갑사 이천생 등 10여인이 감찰 신계삼을 하연으로 잘못 알고 달려가서 때렸다. 대리가 이를 흰날하니 주먹을 휘둘러 구타하였다. 계삼이 본부에 고하니 장령 이관이 갑사를 잡아 소사를 촉범하고 수행 아전을 구타한 까닭을 힐문하여 그 공장을 받았다. 이에 갑사 500여인이 대궐뜰에 나와서 하소하기를 지금 갑사가 감찰을 촉범한 이유로 구박이 너무 심하니 국문을 지키는 조아의 갑사를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힐문하여 죄를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 도리와 붙잡힌 갑사를 불러 그 실상을 묻고 명령하기를 갑사가 소사를 능욕한 죄는 내가 친히 묻겠으니 다시 신청하지 말라 하고 그 갑사를 내치었다. 갑사들이 드디어 신문고를 치니 임금이 내관 노희봉에게 명하여 다시 묻고 승추부 경력 황희를 불러 여러 갑사들에게 이르게 하기를 지금 헌부에서 갑사를 구박한 것이 너무 심하기는 하나 작은 일을 가지고 소사를 견책할 수 없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이관을 불러 명하기를 너가 갑사가 감찰을 범한 까닭으로 하여 구박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였으니 검으로는 임의로 구박하지 말라 하였다. 조금 뒤에 조영무가 아뢰기를 갑사가 대사원의 종리로서 서로 싸워서
모두 헌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갑사가 감찰과 서로 싸우고 며칠 뒤에 또 서리와 싸웠는데 어찌 갑사들의 작은 일을 가지고 소사를 책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영무가 말하기를 갑사들이 때를 지어 고소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만일 갑사가 때를 지어 협박한다면 나도 또한 협박할 것이다. 그러면 갑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다. 갑사가 사헌부의 아전과 싸웠다면 마땅히 모두 순금사에 가도 시비를 분변해야 할 것이다. 내가 들으니 전일에 갑사들이 하연의 집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하니 비록 한 깐의 집이라도 어찌 파괴할 수 있는가. 갑사의 잘못이 크다 하니 영모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공장은 범죄 사실의 자백서를 말한다.